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42에서 43, 교재로 보면은 16에서 17페이지 내용에 해당하는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이온결합 물질,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이 각각 어떠한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에 이온결합 물질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소금, 바로 염화나트륨인데요. 이 염화나트륨 구조를 예로 들어서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 여러분,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고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죠. 이렇게 두 이온이 반복적이면서도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고체를 우리는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결정 안을 들여다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그러면 두 이온 사이에는 어떤 힘이 존재하나요? 네, 바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런데 이 이온결합에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이 정전기적 인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굉장히 높고요. 실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체 상태는요,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좁아서 꽤 강한 인력으로 이렇게 잡혀 있죠. 근데 고체에 우리가 에너지를 가하면, 즉 열을 가하면 서서히 녹아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액체가 되기 시작하는 온도, 즉 녹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도 역시나 가열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끓기 시작해서, 즉 기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입자 사이에 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그 인력을 끊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끊어내기 위해서 과열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입자 사이에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 클수록 더 오랫동안 가열해야 되고요. 따라서 녹는 점은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소금의 경우는요, 녹는 점이 여러분 거의 800도씨나 되고요. 끓는 점은 1400도씨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이온 사이에 인력이 굉장히 큼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 실온, 보통 상온은요 25도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온 또는 실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800도면은요 이것보다 굉장히 높은 온도예요. 그래서 이 800도씨에서 녹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00도씨보다 훨씬 낮은 25도씨에서는 녹기 전의 상태인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생각할 때 기억이 안 나시면 소금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온결합 물질이 왜 녹는 점이 높고 또는 끓는 점이 높고 왜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결합 물질, 여러분 소금을 손으로 한번 지워보세요. 딱 눌렀을 때 비교적 단단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먹고 큰 힘으로 이 소금에 큰 힘을 가하면 이 소금이 더 잘게 부스러집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봤더니 바로 이 이온결합의 배열에 그 원인이 있었어요.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번갈아 가면서 반복되어서 배열되어 있는데 이때 외부에서 힘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층이 밀리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두 번째 그림처럼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같은 전하가 나란히 배열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어떤 힘이 발생할까요? 네, 같은 전압끼리 배열되면 반발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 심한 반발력으로 인해서 분리가 일어나고요. 그걸 우리는 깨지거나 부스러지는 현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온 결합 물질은 힘을 가하면 부서지거나 깨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 전도성인데요. 이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은 상태에 따라서 다른 성질을 띱니다. 먼저 고체 상태를 볼게요. 여러분, 전기가 통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할까요? 네, 전기가 통하려면요. 먼저 전하를 띤 입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하라고 하는 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전기가 흘러야 되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하를 띤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존재하니까 전하를 띠고 있는 건 충족을 해요. 그런데 고체는 강한 인력으로 인해서 이 입자들이 서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죠. 즉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액체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액체는 고체에 비해서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조금 멀어지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전기 전도성의 조건 떠올려 봅시다. 전하를 띠고 있고 이동이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두 가지 다 충족하겠네요. 네, 액체 상태는요.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에다가 전원 장치를 연결했을 때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인력이 작용해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이온은요.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액체 상태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가 통합니다. 여러분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가 뭐를 넣은 거예요? 물에다가 네, 지금 예를 들면 소금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염화나트륨을 녹인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물에다가 여러분 고체 상태 소금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고체 상태 소금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녹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 이유는 소금을 물에 녹였을 때요. 이렇게 물 분자가 소금의 음이온과 양이온을 각각 둘러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녹아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여하튼 수용액 상태에서도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가 서로 분리되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 이번에는 공유결합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유결합은요. 분자 상태로 주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분자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감 정도만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분자는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입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르겠으니까 이온 결합 결정과 비교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공부했듯이 이온 결합은 음이온과 양이온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이 입자와 입자 사이 여기 사방팔방이 다 있죠. 입자와 입자 사이는 모두 다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결합으로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네, 이온 결합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 조금 달라요. 자,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선생님이 지금 설탕을 예로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설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탄소 12개, 수소 22개, 산소 11개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커다란 분자예요. 아까 선생님이 분자로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설탕은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로 예를 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물은 산소 1개랑요, 수소 2개의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물 분자 1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선생님 물 분자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물 분자 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자, 우리 물 분자 하나 안에는요, 산소와 수소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맞죠? 하지만 이 물 분자와 이 물 분자 사이에는요, 공유 결합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물과 물 사이에 분자 간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도 얼음과 같은 고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온 결합 물질은 여러분, 자, 소금 하나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약간 나누기가 어려워요. 이제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기본 단위가 Na하고 Cl이니까요. 요거를 소금 하나로 엮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설탕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 NaCl 하나, 여기도 지금 NaCl 하나, 여기도 지금 NaCl이 하나 있죠? 근데 여기는 이 NaCl과 옆에 있는 NaCl 사이에도 이온 결합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쵸? 요 NaCl과 요 NaCl 사이에도 이온 결합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자는 이 분자 안에서만 공유 결합을 할 뿐이지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차이점 확실하게 아셨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모든 입자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즉 화학 결합을 하고 있고, 공유 결합 분자로 형성되어 있는 애는 화학 결합이 아닌 그냥 분자 사이에 힘만 존재를 해요. 근데 둘 중에 누가 크냐면요, 화학 결합이 갖고 있는 인력이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이온 결합은 이 결합을 끊기가 매우 어려워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굉장히 높았지만, 분자는요, 이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요, 쉽게 끊어져요. 따라서 이온 결합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굉장히 낮고요. 따라서 실온에서 대부분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물론 고체 상태의 물질도 존재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기체나 액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체 상태인 물질들 중에서는요, 승화성을 갖고 있는 물질들도 있어요. 여러분 승화성 기억나나요? 네, 고체에서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체가 되거나, 또는 기체에서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체가 되는 상태 변화를 말하죠. 그래서 이런 물질도 존재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 전도성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공유 결합 물질은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자, 전기 전도성의 조건 기억나시나요? 자, 이온처럼 전하를 띤 입자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고체 상태의 공유 결합 물질 볼까요? 일단 고체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간격이 좁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겠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설탕 분자도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기 전도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물에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우리 이온 결합처럼요, 물이 이 설탕 분자 주위를 둘러싸면서 이렇게 분리시키거든요. 그래서 고체 물질에 설탕을 넣었을 때 물에서 고체 물질을 볼 수 없죠. 자연스럽게 섞여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골고루 섞였다는 건데, 자, 자유롭게 이동은 가능해요. 하지만 전하를 띠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전원 장치를 연결해도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일정하게 배열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수용액 말고 액체 상태로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이동은 가능하나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고체 상태 중에서 연필심,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았죠? 요거 예전에 공부한 적 있어요. 요것도 예외고요. 또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교재에 필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교재에 먼저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6쪽을 펴주세요.
자,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 자, 이온결합 물질은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고 있고, 둘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근데 이 인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서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이 대부분 이 고체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단단하지만 내가 작정하고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질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힘을 받은 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띤 입자가 나란히 배열되면서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부서진다고 했어요. 자, 공유결합 물질. 자, 공결합 물질은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공결합은 분자 상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아서 주로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는 액체 상태의 공결합 물질은 물이고요. 기체 상태는 산소 기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질을 유추해도 좋아요. 그리고 실온에서 고체인 경우는요, 승화성을 갖는 물질들이 많대요. 승화성은 아까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드라이 아이스. 여러분, 이거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 얼린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면 들어있죠? 쉽게 녹지 말라고. 이산화탄소의 고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프탈렌은 약간 좀약이라고 해서 냄새나는 고체인데 요즘엔 자주 쓰지 않아서 여러분들 모르실 거고요. 아이오딘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자, 얘는 17족 할로젠 원소였거든요. 한번 선생님이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승화성이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봅시다. 자,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냐 아니면 수용액이냐 아니면 액체냐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고체 상태에는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그 이유는 양이온과 음이온처럼 전하를 띠고는 있지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액체 상태나 물에 녹으면은 전기 전도성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을 걸어주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음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림 잘 나와 있고요. 자, 공결합 물질은요,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에서 모두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네, 공결합 물질 자체가, 이 분자 자체가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에 녹아도 대부분 그 전하를 띤 이온으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누구? 네, 고체 상태 중에서 흑연. 얘네들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소 사이에 공유결합이 형성되어 있어요.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흑연은 예외였고요. 또 일부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물에 녹아서 이온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전류가 흐를 수 있대요. 근데 대부분 이온을 형성하지 않는데 그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산하고 염기 물질이에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근데 혹시나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 산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염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염산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염화수소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물에 녹으면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으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흔한 일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산이나 염기성을 띠는 물질은요, 물에 녹아서 이온을 형성하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선생님 영상을 듣는 걸 추천합니다. 자, 다음은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화학결합을 설명한 것이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문구 하나만 봐도 우리는 이온결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염화 나트륨, 나트륨이 금속, 염화가 비금속이니까 요 녀석 맞고요. 염화구리도 맞겠네요. 과산화수소는 비금속, 포도당도 비금속, 암모니아도 비금속, 산화 마그네슘은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답은 기억, 디귿, 비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결합 물질을 설명한 거래요. 옳은 거 골라봅시다. 비금속 원소에서 일어난다? 맞고요. 대부분 고체, 전기 전도성이 있다?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이온 결합의 성질과 비슷하겠네요. 자, 주로 금속 원소에서 형성된다? 여러분, 금속과 금속은 배운 적은 없지만 요거는 금속 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하나요? 아니요.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편입니까? 아니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온에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답은 1번. 자, 가전제품에 이런 문구가 있대요.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세요.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자, 감전은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왜 전원 플러그를 만질 때 손에 물이 묻어 있으면 안 될까? 자, 물질이 물에 녹으면 모두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설탕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용액 속에 전하를 띤 입자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네, 맞아요. 동시에 이 입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번이 맞습니다. 자, 표는요, 물질 A와 B의 전기 전도성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A를 보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는데 수용액 상태에서 흘렀네요. 아, 그러면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겠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자, B는요, 고체든 수용액이든 모두 흐르지 않았대요. 그럼 얘는 공유 결합 물질이겠네요. 자, 옳은 것. 설탕은 A에 속하는 물질이다. 자, 설탕 공유결합 물질이었죠? 따라서 틀렸고요. 소금은 이온결합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A에 속해야 되는데 B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A에 속하는 물질, 즉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에서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한다. 네, 맞죠? 자, B에 속하는 물질, 즉 공결합 물질이죠?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물에 녹아도 전하를 띠는 입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강하여. 여기까진 맞아. 하지만 B에 속하는 게 아니라 A에 속하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 영상 말고 그 실험 영상 하나 올려놨습니다. 되게 짧은 거. 이온 결합 물질과 공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그 실험 먼저 보시고 교과서에다가 정리하면 되거든요. 교과서에다가 정리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43페이지 보시면요. 43 맞나? 선생님 까먹었다. 한번 여러분 42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43페이지 같은데 여기 보면은 화학 결합에 따라 전기 전도성은 어떻게 다를까 실험이 나와 있고 영상 보시고 나서 여기 필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안 봐도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어요. 자, 일단 염화나트륨, 설탕, 염화구리, 녹말을 준비하고 고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을 관찰해 본 거예요. 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쵸? 모든 물질이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고체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이온이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용액 상태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했어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염화나트륨, 염화구리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고요. 설탕과 녹말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설탕과 녹말은 공유결합 물질이고 그 다음 염화나트륨과 염화구리는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녹았을 때 전하를 띤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이 실험을 통해서 염화나트륨과 염화구리라는 거 알 수 있고 공유결합 물질은 설탕과 녹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분한 까닭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정리해 볼게요. 자, 이온결합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고요. 하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녹아도 고체 상태여도 전하를 띤 입자가 없기 때문에 전하 띤
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